강남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마약 음료 사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넨 일당의 총책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경찰은 중국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일당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김태훈 마약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수사 상황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찰이 현재 중간 재조체까지는 검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건에서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이번 달 3일에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 상승에 효과가 있다는 음료에 대한 시음 행사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일박생들이 그 음료를 시음했고요. 그 음료수에는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었고 시음 행사 과정에서 취득한 부모 연락처를 통해서 자녀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에서 길모 씨를, 인천에서 김모 씨를 각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총책을 특정해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길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예. 원주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을 제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원주에서 검거된 길 씨는 범행에 쓰인 마약 성분 있는 음료를 강원도 원주 자택에서 직접 제조한 후에 사건 당일 퀵 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마약 음료가 담긴 병이 중국에서 반입됐으며 길 씨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필로폰을 우유 등과 섞어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던지기 수법이라는 것은 텔레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연락받은 주소지, 일반 특정 장소에서 마약을 잡아오는 것으로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 던지기 수법에 의한 거래가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 씨가 이 마약 음료를 제조한 것은 자신의 평범한 가정집으로 인근 주민들까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마약 음료를 제조한 후에 이걸 고속버스, 그러니까 퀵으로 서울까지 보냈습니다. 최근 들어 마약 거래나 전달이 이런 택배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적발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단순한 퀵이나 택배로 배송이 이루어지기에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다만 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예와 달리 거액의 배송료를 약속한다든지 배송의 방법이 특이한 경우에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배송자의 신고로 마약류 거래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는 극히 특이한 사례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체포된 길모 씨 그리고 이 발신전화 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길 씨는 범행에 쓰인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직접 제조한 후에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김 씨는 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를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에서 국내로 거는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번호를 바꾸는 중계기를 설치 운영한 거죠.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며 공범이 존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계기를 설치해서 국내 발신 전화로 조작한 김모 씨의 경우에는 이 마약과 관련된 일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마약 관련과 연관성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중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번호를 변작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의 연관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서 마약 범죄의 연관성을 정말 몰랐다면 양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을 보면 중간책이 있고 또 번호를 조작한 사람도 있고요.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또 윗선으로 지목되는 총책 2명 중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까지의 수사에 의하면 한국 국적의 20대, 중국 국적의 30대가 윗선으로 모든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거된 길 씨는
중국에 머무는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중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일당 일부가 특정됐고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모든 일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마약 음료를 제조하는 사람, 전화로 협박하는 사람, 이렇게 업무를 세분하여 점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윗선 체포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총책이 외국에 나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검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국내에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체포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사건을 기획한 총책은 현재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용의자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한편 출입국 당국에서 입국 시 통보, 그다음에 중국 공안 당국에는 공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수사 당국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 신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조직의 범행 목적이 돈이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사건 초기에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전달해서 이 잠재적인 수요자를 늘리려는 의도다. 이런 추측도 나왔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예. 다만 그 마약에 대한 잠재적 수요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려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그 자녀의 마약 복용 사실을 알리겠다면 1억 원을 요구한 적도 있고요. 마약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극소수의 학부모라도 이에 응한다면 거액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마약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진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당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처벌이야 이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단순 사기죄만 적용하더라도 총책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에 육박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단순 가담범자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마약을 직접 실제로 사용했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죄질이 심히 불량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처럼 타인에게 몰래 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퐁당 마약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퐁당 마약이 금전갈취나 또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퐁당 마약을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이제 퐁당 마약, 그래서 타인의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는다는 의미에서 퐁당 마약이라는 은어까지 생겼습니다. 현재는 그 처벌함에 있어서 자신이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경우와 퐁당 마약의 경우에 동일한 법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를 그 본인이 투약하는 경우랑 구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에도 마약을 몰래 투약할 경우에 신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처벌할 경우에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할 경우에는 양형에서 나쁘게 고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입법적으로는 법적인 공백이 있는 영역입니다. 네. 현재 국회에서 그 퐁당 마약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일당이 만든 마약 음료 100병이고요. 경찰이 지금 36병만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받은 것을 신고한 피해자가 8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병수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100병이 제조되었고 수거된 건 36병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일부 한 40여 병이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20병 이상이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음료수를 복용하고서도 구설수에 오를까 혹은 신상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마약과 또 연루가 됐고 사회적으로 눈길을 끄는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 신고를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타의로 마약을 복용하게 된 경우에 처벌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을 합니다. 마약을 알고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면 학생들은 절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마약 범죄 피해자가 됐다면 또 얼른 건강 상태 체크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우선돼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마약 음료에 포함된 그 마약 약물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 경우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했고요. 예. 실제로 이제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부작용의 정도도 심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정도에 그쳤을 경우는 다행이지만 아직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근 병원에서 꼭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이 마약 범죄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재활과 치료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 치료나 재활 실태는 어떻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정말 높습니다. 예.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혼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21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곳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든지 실태를 파악해 보면은 일단 마약 범죄자는 충동성이 높고 공격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치료가 예. 어려운 데 비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 지자체에서는 치료비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치료 예방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도 아직 미숙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그다음에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최근 마약 범죄에 급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꾸려졌습니다. 총 840명의 이 메머드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데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컨트롤 타워 예. 사전에도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늦었지만 예. 지금이라도 이런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DEA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좀 치료, 예방, 교육, 예. 수사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그 마약 거래처 유통상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통합, 정보 공유, 유기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건 관련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겠지만 예방 관련해서도 앞으로 꾸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마약 전문 변호사와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